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입니다. 일단 53.5%가 이제 이 10월 첫째 주였고, 둘째 주 52.2, 넷째 주 51.2, 셋째 주, 넷째 주가 그렇습니다. 이 조사가요,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2,519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100% 방식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입니다. 어쨌든 뭐 소폭이긴 하지만은 2주 연속 지금 하락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 저희가 뭐 표시돼 있습니다만은 그 사이에 부동산 대책에 대한 발표도 있었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조치고 당장의 어떤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안정제적 성격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네. 결과적으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민심에 워낙 민감한 민감하죠. 부분이다 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부동산 대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만 뭐 홍보수석께서도 대통령실에서 직접 입장을 밝혔듯 이제 좀 불편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다, 유감의 뜻을 이제 표했잖아요. 좀 송구하다라는 취지의 말씀도 하셨고, 네. 그러니까 당장 어쨌든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혹은 좀 불만이 생길 수 있는 아무래도 규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만 정부로서는 그렇다고 해서 갭 투자를 통해서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집값을 그저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도 불가피한 조치였다라는 점을 조금만 감안해 주시고 네. 이 외에도 나올 어떤 보완 대책, 그러니까 공급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신혼부부라든지 정말 실거주를 위해서 이제 애쓰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좀 나올 어떤 보완책들을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이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민심 이반은 장기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면에서 민심의 추이를 면밀히 살피고 추가적인 공급 대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내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지지율에 대한 신경을 안 쓸 수는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불가피성이 있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선적으로 부동산 정책이든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빵이 아닌 이상 갑자기 나올 수 없겠죠.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지금 12호 대책 이전에 97 대책이 있었습니다. 그건 공급이었거든요. 네. 공급을 한 120여만 채 공급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국민들이 믿지 않은 겁니다. 왜 믿지 않을까요? 이재명 정부는 기본적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고 재개발, 재건축을 불온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 지을 땅이 서울에 없는데 재개발, 재건축 말고 뭐가 있지? 신도시 짓는 것도 오래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답이 뻔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 물량도 예전에 비해서 턱없이 적다는 걸 알습니다. 그래서 정부를 신뢰한다면 부동산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정책의 신뢰를 높여서 지금 내가 사지 않고 2, 3년 뒤에 내가 사도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줄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한데요. 이재명 정부는 문제가 뭐냐면 5개월 전에 사실상 지난 5월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강남고속 터미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집값이 오른다. 나는 다르게 행동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었어요. 그래서 억지로 수요를 억제해가지고 집값을 내리는 게 아니라 사실상 공급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말을 어기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부터 그리고 또 지금 정책 위반자들의 본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이 서로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과연 믿을 수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정부 정책을 따랐다가는 사실상 내가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책의 신뢰, 이게 가장 문제고요. 저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 대한 입장이 선회되지 않는 이상 이 문제는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여당에서도 지금 또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후속 대책, 보완 대책도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국감 상황 잠깐 언급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8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진행 중입니다. 이제 막바지죠. 오늘 잠깐 외통위로 가보겠습니다. 이 캄보디아 사태에 대해서 역시 질타가 있었는데 여야 공히 질타가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초국가적 조직 범죄에 우리 국민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연루되어 대규모로 유입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발생했지만 외교부는 이러한 새로운 형태와 규모의 도전에 대해 기존의 전통적 영사조력 시스템만으로 대응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사안은 외교부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인데도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견인하는 노력을 미흡하게 했습니다. 이 보고는
엉망이에요, 엉망. 여기에 한국 사람 얘기만 있잖아요. 이게 국제적으로 그 지역에서 어떤 범죄가 일어나는지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데 허당이에요, 허당. 이 보고서는. 그 지역 전체를 중국 자본, 중국 범죄 조직이 쥐고 있는데 우리 국민만,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어떻게 구해냅니까? 중국을 포함한 모든 관련국들과도 외교적으로 접촉하면서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미 이번 아세안 회의 계기에 그런 협력도 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장관 바로 다음날 제가 현장에 가라고 그랬잖아요. 캄보디아에. 아직 안 갔잖아요. 이 문제를 그냥 현지 공관에 맡겨서 경찰관 몇 사람 추가 파견한다 이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겁니다. 지금 장관은 이 보고하는 걸 들어보면 아직도 그런 깊은 그런 심각성을 인식을 못하고 보고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조현 외교부 장관이 어떤 그 문제에 대한 어떤 반성 또 사과 또 일부 비판도 스스로 좀 해냈습니다만은 여야 의원 모두 공이 굉장히 좀 질타를 했는데 국감에서 나온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으신지요? 뭐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 좀 자화자찬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전 정부든 현 정부든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다라는 지적은 나와야 됐던 것이 마땅했던 것 같고 이거는 뭐 여야 할 것 없이 계속 외교부의 어떤 주도적이지 못한 대응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 그 연장선상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조현 외교부 장관 역시도 이제 시스템적으로 좀 대응이 미흡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그 외에도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동남아 지역에 이제 영사 전담 인력을 늘리는 것만으로 그리고 뭐 코리아 뭐 전담으로 해가지고 코리아 전담반을 꾸려서 양국 간의 협력하에 경찰관을 현재 더 파견을 하고 더 뭔가 이제 범죄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 이 사태가 초국가적 범죄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작년이나 올해 합쳐서 좀 지금 생사의 문제라든지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한국인들의 수가 적지 않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단순히 인력을 더 파견하는 것 그리고 현재 수사 인력을 파견해서 범죄자들에 대한 파악이라든지 아니면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근본적으로 이 범죄를 뿌리 뽑거나 혹은 우리 국민들을 완전히 보호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전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더 나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좀 구체성이 부족했다. 김 대변인 어떠신지요? 우선적으로 저는 민주당의 윤우덕 의원의 지적이 맞는 게 장소는 무대와 배경은 캄보디아지만 그 범죄 집단의 상단에는 중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단순히 캄보디아 정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중국 정부의 어떤 관계, 유기적인 어떤 네트워킹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지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저는 안타깝게도 이재명 정부가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보여주기 쇼는 잘합니다. 이게 피해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을 때 국민들은 우리 정부가 캄보디아 가서 피해자를 구출해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동원해서 지금 60명 가까운 사람들을 데려왔는데 다 범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범죄자는 금이 환영시키고 전세기 그리고 피해자는 문전박대입니다. 이 문전박대 관련해서 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게 KBS 보도가 지난 19일 날 있었습니다. 보니까 그 전전날에 그 청년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탈출을 해가지고 대사관 문을 두들겼는데 거기에서 여권이냐 신분증이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심지어 3시 반이 지나니까 문 닫을 시간이다. 그래가지고 그 문 앞에서 어떻게 보면 낙담하고 있는 걸 KBS 기자가 발견을 하고 KBS 기자가 이거를 또 대사관에 전화를 하니까 그때서야 한국인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가 언제냐? 지지난주 금요일입니다. 그때 금요일이 무슨 일이냐? 대대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전 세계 동원해서 사람들을 구해내겠다고 한 간날입니다. 이게 뭐죠? 아니 어떻게 피해자는 문전박대를 하고 범죄자는 전 세계 동원해서 금이 환영시키는 이런 정치적 쇼를 한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피해자를 구할 수 있는 원칙적인 어떤 대응을 하는 게 급선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 얘기하고 마무리해봐야 될 것 같네요. 어제 그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대통령 지시로 동부지검 합수단에 합류한 백혜룡 경정이 출석했는데 이 자리에서 백 경정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통화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어떤 내용이었고 어떤 질의가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특수 직무 유기하고서도 뇌물까지 받아서 승진한 사람들한테 이 수사를 맡겨놓고 국민을 속이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니, 속인 거 없어요. 수사 중단하라고 지시해 주세요. 범죄자가 이 수사를 계속하면 안 됩니다. 아무나 우리 차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런 요구하면 누구누구 수사 뿌려주세요. 지금 검찰 수사하고 있는데 못 믿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다 들어주십니까? 아마 백혈원 경정에 저렇게 전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지금 백경정이 과거 자신의 유튜브에 올렸던 그 녹취 내용을 신동훈 의원이 국감 자리에서 공개를 한 건데 지금 이 자리에서 뭘 지적하고 싶었던 걸까요? 아무래도 네. 신분이 어떻게 보면 경정입니다. 네. 우리로 따진다면 이제 5급 공무원 정도인데 검찰의 수뇌부에 전화를 해가지고 감나라 배나라를 얘기하고 지금 대통령이 집권한 다음에 지난 6월에 동부지검에 검찰과 경찰과 국세청 그리고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서 합수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수사팀이 만들어졌는데 그거를 불법이라고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 내가 주도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에 있어서 원칙이란 게 시스템이란 게 과연 있는 겁니까? 이런 게 있을 수 없죠. 그런데 네. 왜 백경정이 이렇게 아나무인격으로 할 수 있느냐? 민주당이 굉장히 의인처럼 만들었습니다. 이분이 어떤 거를 주장하냐면 저도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 부부, 전 대통령 부부가 계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약을 수입해서 유통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국세 중에서 5조 원 정도는 최고 권력자가 그냥 자기가 쓸 수 있다는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에 바탕이 되고 뭔가 뒷배를 봐주는 게 관세 직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누구냐? 마약 범죄자가 한 얘기입니다. 마약 범죄자가 한 얘기, 이분이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해서 지금 다른 곳에 볼 때는 이거는 문제가 있는 수사다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네네. 백경정의 수사에 대해서 지금 검찰도 그렇고 다른 곳에서 차마 문제라고 말 못하는 총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뭐 전례가 없는 얘기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만은 무엇보다 그 합수단의 그 원팀 수사가 좀 가능한 부분이 있겠는가 하는 지적도 있어요.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백경정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본인이 수사를 하다가 외압을 당해서 멈춰섰던 수사이니만큼 제대로 수사가 됐으면 하는 마음은 당연히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외압 의혹의 최초 제기자였던 이 백혜룡 경정을 직접 수사팀에 이제 추가를 시켜서 합동으로 수사를 해라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기존 수사팀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본인의 요구 사항이 전부 다 관철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공직자라고 한다면 본인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상황에서 더 이상의 설화를 만들거나 예. 아니면 일종의 좀 계속해서 부딪히는 모습, 이른바 검경이 부딪히는 그런 표면적인 모습을 노출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이문정 검사장 역시도 사실은 수사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알려진 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스템과 어떤 대통령의 의지를 좀 믿고 수사에 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